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심리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예전 같던 의욕이나 동기가 확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마치 뭐랄까, 엔진이 그냥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요? 아, 네. 그런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칼 융의 관찰에 따르면요. 이런 깊은 심리 작업을 어느 정도 완수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비슷한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융은 이걸 뭐 실패의 신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성공의 증거라니, 와,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은 치유되면 막 더 활기차고 의욕 넘치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림자 작업 후에 이렇게 동기를 잃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걸까? 그리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가 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뭐랄까 정반대인 것 같으니까 정말 역설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을 겪는다고 하니까 뭐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여전히 궁금한 건 그거예요. 융은 도대체 왜 이걸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 걸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융은 그림자 작업을 통해 무의식의 상처나 억압된 부분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단순히 상처를 낫게 하는 걸 넘어선다고 봤어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던 그 동기 시스템, 그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동기 시스템 자체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를 막 강하게 밀어붙였던 동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 혹은 수치심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어떤 깊은 상처나 뭐랄까 결핍감 이런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건 꼭 이뤄내야 해라고 생각했던 그 강한 동기가 사실은 제 안에 어떤 불안이나 오래된 상처가 다른 모습으로 그냥 나타난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림자 통합이라는 과정은 바로 이런 가짜 동기 혹은 뭐 상처 기반의 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뿌리를 찾아서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그 동기가 힘을 잃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진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동기가 아직 명확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공허함, 혼란스러움, 심지어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융은 이걸 실패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뭐랄까 심리적 죽음 같은 단계? 즉 기존의 작동 방식이 해체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재탄생하기 전에 어떤 고요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짜 동기였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동기가 제 삶을 거의 전부 이끌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허무함이나 방향 상실감,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융은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이기 좀 힘든 내면의 부분들,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들을 외부의 대상이나 어떤 목표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어떤 무력감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강박 같은 걸로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식으로요. 아하. 마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그 거울 자체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융은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동기들이 바로 이런 그림자 투사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내 안의 약점, 열등감, 심지어는 억눌려 있던 긍정적인 잠재력까지도 외부에 투사하고 그걸 극복하거나 아니면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도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증명하려고 했던 게 바로 투사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림자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더 많이 의식하고 통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나의 그림자를 막 투사하면서 싸우거나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투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투사에서 나오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군요. 이게 바로 투사 철회라는 거네요. 들었습니다. 바로 이 투사 철회 과정에서 이전에 그토록 강렬했던 추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융은 자신의 모든 투사를 거두어들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 아주 두꺼운 그림자를 의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심리 발달에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일시적으로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뇌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외상통합 같은 걸 경험한 사람들의 뇌를 보면 외부와의 비교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은 좀 감소하고 반대로 자기 성찰과 관련된 내적 네트워크 활동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오, 외부 비교보다는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융의 통찰과도 좀 일치하는 비분이죠. 듣고 보니 이 투사철회라는 게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벗겨지는 과정과도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에 적응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일종의 가면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페르소나가 원하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진짜 욕망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데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건 페르소나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반면에 이 길은 내 본성과 깊이 공명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끌린다. 이건 진정한 자기, 셀프의 목소리에 가깝고요. 그림자 통합은 이 페르소나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니 페르소나에 기반했던 동기들도 당연히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그 사라 씨 경험이 딱 그 예시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끊임없이 자신을 막 몰아붙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그 게으름이라는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이상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자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던 강한 동력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그 이야기요. 네, 바로 그거죠. 융은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소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잠시 길을 잃은 듯한 혼란을 겪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욕망에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기상실처럼 보이는 현상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동기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기대에 맞춰서 억지로 만들어 입고 있던 페르소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군요. 핵심은 동기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상초에 기반한 가짜 동기, 그리고 페르소나가 제거된 것이고 그 빈자리는 진정한 자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빈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오는 걸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기가 생겨나는 건가요? 그 동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 이후에 나타나는 진정한 동기는 이전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훨씬 더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꾸준합니다. 때로는 이전에 그 강렬하고 막 극적인 동기에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다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기도 해요. 지루하게요. 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동기는 어떤 결핍감이나 보상심리 혹은 외부의 인정을 막 갈망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통합된 전체성, 즉 융이 자기라고 불렀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에너지 같은 겁니다. 융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프로이트랑 결별한 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고요. 네, 융 자신이야말로 이 과정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 이후 약 6년간, 그러니까 1913년부터 1919년까지요. 그는 정말 극심한 내적 혼란과 방향 상실감을 겪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 과거 자신이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학문적인 야망이라던가 외부 활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완전히 그냥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자신의 그 위대한 이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지로라도 예전처럼 활동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융은 억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자료에서는 이걸 용혼의 요구라고 표현했던데 거기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대신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적극적 상상,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과 아주 깊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동기가 의식적인 자아의 어떤 의도적인 생산성 추구였다면 새로운 동기는 내면의 어떤 인도를 신뢰하고 거기에 귀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꽃피어났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융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들이 바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시기에 잉태되었습니다. 와, 융 자신의 경험을 직접 들으니까 지금 혹시 비슷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런 내면의 변화 과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전처럼 막 우욕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 요즘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라던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오해하거나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제시카 씨도 가족들이 자신을 좀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힘들었다고 했고요. 네, 맞아요. 융도 바로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림자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전 같지 않다, 의욕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어떤 집단적인 신경증이나 사회가 뭐랄까 무언중에 강요하는 기대치에 이전처럼 쉽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융이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좀 일관된 내적 변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해요. 오, 어떤 패턴들인가요? 첫째는요, 무의미하거나 좀 피상적인 활동에 대한 인내심, 그러니까 관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거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하던 활동들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거죠. 둘째는 진정성에 대한 민감성이 극도로 증가해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어떤 활동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좀 꾸며진 것인지를 더 예리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셋째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리듬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일정이나 기대치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에너지 흐름이나 컨디션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오, 듣고 보니 정말 오해받기 딱 좋은 변화들이네요. 주변에서는 사회성이 떨어졌다거나 좀 이기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변화를 뭔가 병적인 상태로 오해하고 굳히려고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융은 반복해서 경고했어요. 하지만 융은 이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건강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환기에는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억지로 예전의 동기를 막 되찾으려고 애쓰거나 이 과정을 서둘러서 통과하려고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퇴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융은 심리적 성장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더 빨리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림자 통합 이후의 이런 재조직 과정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연스러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는 완전히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무의식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체계가 재정립되고 정신 에너지가 진정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깊은 내면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아,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심리적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면 깊은 자기성찰, 의미부여, 창의적 통찰 같은 것들과 관련된 뇌 영역,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부르던데 이 영역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어떤 고요함이나 무기력함 속에서 실제로는 매우 의미 있는 내면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에 나왔던 레이첼 씨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의 8개월 동안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시간을 그냥 견뎌내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고요.
그녀의 경험은 기다림이라는 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씨앗이 발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융에게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의식의 지혜와 내면의 리듬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수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나는 사회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시간표를 따른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말해주면서 조급해하는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나타나는 진정한 동기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전에 그 강렬했던 동기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그리고 이 섬세한 전환 과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돕거나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요. 자기 셀프에서 비롯된 진정한 동기는 이전의 동기와는 확연히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막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억지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생성한다니. 와, 이전에 번아웃을 유발하던 동기와는 정말 정반대네요. 그렇죠. 둘째는 깊은 내적 만족감을 줍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껴요. 활동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셋째, 종종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융이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던 현상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당신의 내적 방향성을 지지하고 확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 동시성. 네, 넷째는 희생 없는 섬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착한 일을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원망이나 자기희생 감정 없이요. 자료 속 마리아 씨의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도망치는 곰에게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평화롭게 걸어가는 에너지와 같다는 그 비유요. 둘 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지만 하나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그 말이요. 아, 네. 아주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처럼 자기에서 비롯된 동기는 외부의 칭찬이나 어떤 의지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당신의 심리적 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융은 이 섬세한 전환 과정을 의식적으로 돕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접근법도 제시했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단계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몽어의 수용입니다. 현재 느끼는 동기 부족이나 방향 상실감을 문제나 실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것이 진정한 방향성이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신성한 공간이자 준비 단계임을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융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특권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견에는 이런 모름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적극적 상상의 활용입니다. 매일 잠시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려고 하는가 혹은 내 안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 신체 감각 등을 판단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겁니다. 억지로 행동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셋째는 초월 기능, 트랜스텐던트 펑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의식적인 마음, 예를 들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조바심과 무의식적인 충동, 예를 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깊은 피로감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힘의 긴장을 견디면서 회피하지 않을 때 그 둘을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나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태도예요. 모르는 상태의 불편함을 견디면서도 내면의 지혜가 길을 찾아낼 거라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거죠. 넷째는 개화성에 대한 항복입니다. 개화성은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우리가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2단계는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좀 내려놓고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로 자연스럽게 펼쳐져가는 더 큰 생명의 과정을 신뢰하고 내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원칙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만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자료들에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습관적으로 작성하던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 대신에요. 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적극적 상상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지 대신 오늘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할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억눌렀던 충동이나 느낌은 없었나? 이걸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자아가 만들어낸 의무감과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민감성을 기를 수 있어요. 또 주간 단위로 어떤 활동들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반대로 어떤 활동들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를 의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에게 활력을 주거나 당신의 존재감을 확장시키는 느낌을 주는 활동들은 진정한 자기, 셀프에서 비롯된 동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생산성을 쥐어짜내려 하기보다 당신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깊은 개성화 과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그림자 작업 이후의 동기 상실처럼 보이는 현상은 정말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명확해지네요. 융의 말처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빛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마주한 그 내면의 어둠이 당신의 욕망과 행동에 대한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바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요. 이것은 당신이 뭔가 부서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무의식적인 투사나 페르소나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한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숨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신의 무의식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성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자료들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당신은 동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상처에서 비롯된 왜곡된 동기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듯이 이 심리적 시간을 존중하고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유해주신 자료에서도 비슷한 성찰을 권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이전에 그토록 강렬하게 추구했던 그리고 어쩌면 생산적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동기가 사실은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상처나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요. 그 강렬했던 동기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이 고요하고 텅 빈 공간에 가만히 귀 기울일 때 당신 안에서는 과연 무엇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